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판례를 보고서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이죠.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냐, 이렇게 몰래 한 녹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3조 1항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면은 녹음을 동의를 받지 않고 해도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말하지 않고 녹음해도 그건 증거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안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떼와서 그걸 증거로 쓰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판례를 몇 개 소개시켜 드려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거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를 한 뒤에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재판에 붙여진 거예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서 다행히 선고유예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제주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마찬가지로 헤어진 연인인데 몰래 녹음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거예요. 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에 벌금형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선고유예, 좀 전에 말씀드린 선고유예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형 자체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환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몰래 녹음한 것에 증거를 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조금 다른데요. 형사재판에서는 최근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조금 특이한 사례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자면, 피고인이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했다, 이렇게 기소가 된 사안에서 경찰관이 그 성매매 알선하는 곳에 간 거죠. 성매매 업소의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예요. 경찰관과 그 업소, 경찰관이 당사자니까. 이 경우에 사실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드린 대로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원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 비밀을 침해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대화 당사자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하는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취지가 저는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매매 업소 단속해서 증거로 수집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만약에 대화 당사자 몰래 녹음한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민사재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사재판 중에는 하나 소개시켜 드려보자면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인데, 녹취록이 피고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던 사안인데,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의 부지, 상대방이 모르던 중에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민사소송법 202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것을 증거로 냈을 때 민사소송법에서 채택해 줬었어요.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판례를 보고서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보통 상간 사건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배우자 A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서 배우자 A가 피고 상간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고인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내 배우자와 그 상간녀 상간남 사이에 대화를 전화 통화를 몰래 그 어플을 설치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위반이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어요.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화 녹음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원심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으며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듯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 녹음 파일 증거 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는 기각한다. 그러니까 몰래한 녹음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을 봤을 때 상간으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고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상고를 기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몰래한 녹음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몰래한 녹음에 대해서 민사법원에서 계속 다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법원에서 민사소송에서 몰래한 녹음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은 조금 판사들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상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 몰래한 녹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몰래 녹음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